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3일 오후 4시 27분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상 이재명 당선 운동 그리고 윤석열 낙선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 의장 이 사의를 표명하고 권성동 선대위 본부장이 다른 본부장과 함께 사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윤석열 후보에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이준석의 이적행위에서 비롯된 것인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상당히 이게 초점이 맞지 않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내가 당신의 비서실장 노릇을 선거 때까지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동안 선거운동 과정을 겪어보니 도저히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윤 후보에게 총괄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비서실장 노릇을 할 테니 후보도 태도를 바꾸어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여러 번 대선을 경험했지만 후보가 선대위에서 해주는 대로 연기만 잘할 것 같으면 선거는 승리할 수 있다고 늘 이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정서에 반하는 선거운동을 해서는 절대로 선거에 이기지 못한다. 후보가 자기 의견이 있다고 해도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선대위 운영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후보 눈치를 볼 것 같으면 선거를 제대로 이끌 수 없다. 후보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소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연말을 기해 나타난 여러 가지 여론을 1월 말까지 다시 원래 상황으로 전환시키지 못하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기자들과 만나서는 후보가 연기하면 아바타 아닌가, 유약한 이미지가 되지 않나 라는 기자들의 지적에 대해 윤 후보는 정치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후보의 말실수를 바로잡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유약한 이미지가 아니라 미국의 레이건 전 대통령이 어떻게 훌륭한 정치인이 됐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절대로 선거 승리를 이끌 수 없다. 후보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생각하면 메시지가 제대로 잘 전달이 안 되는데,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려면 우리가 해준 대로 후보가 소화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완전히 윤석열 후보를 부하 취급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윤석열 후보는 메시지도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아주 무능력자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그 말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점은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이준석의 행패와 이를 방치한 김종인의 무능이 아니라 오로지 윤석열 후보 잘못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서주는 대로 잃고 절대로 국민 정서에 반하는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국민 정서가 뭡니까? 아니, 국민 정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 정서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그 국민 정서가 왼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가운데 있습니까? 전라도에 있습니까? 경상도에 있습니까? 국민 정서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지금 나라가 좌우로 딱 나눠져 있는데 국민 정서라는 애매모호한 이야기 하지 말고 이게 사실에 맞느냐? 이게 대한민국 헌법에 맞느냐? 그렇게 하면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기준으로 이야기해야 되지.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은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을 이준석과 함께 몰아내지 않으면 절대로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놓고 이제는 내가 상황 노릇 할 테니까 윤석열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선대위가 시키는 대로라는 이야기는 선대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 본인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과거의 선거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과거 선거가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종인 씨 시키는 대로 해서 당선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이준석은 참석도 안 했어요. 이런 무례가 또한 어디에 있습니까? 이준석은 3번 나와서 다 떨어진 국회의원 1선도 아니고 0선입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한 100 몇 명이 모이면은 그 기운에 압도되는 게 두려워서 그런지 참석도 안 했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무슨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결단은 국민들과 함께하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준 국민의힘 당원과 그리고 국회의원과 같이 가면은 이깁니다. 그런데 정치 기자들이 이준석의 심부름꾼 비슷하게 돼가지고 정치 기자들과 이준석 그리고 김종인 이런 사람들이 작당해서 만들어낸 가짜 여론에 휘둘리면은 결국 지금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게 이미 확인이 됐는데 여기서도 정신 못 차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런 겁니다. 이준석이 하자는 대로 이렇게 선대위 개편하고 이준석이를 다시 불러들이는 거, 그렇게 하면은 안철수와의 단일화도 물 건너 가는 거죠. 지금 유일한 탈출구는 안철수와의 단일화 협상을 빨리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야권 단일화를 이루는 겁니다. 야권 단일화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야권 단일화 안 해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뛴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철수 후보를 가장 싫어하는 두 사람, 이준석, 김종인을 선택했으면은 단일화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단일화 안 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10%를 가져가는 상황에서 무슨 수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참에 이준석, 김종인을 정리하지 않는 선대위 개편은 의미가 없다. 이준석을 다시 선대위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번 선거는 끝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정치적 생명도 끝나는 거죠. 그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보수 세력 안에서 안철수 찍자는 운동이 벌어질 겁니다. 오늘 김종인의 이 오만한 발언은 도저히 윤석열, 김종인, 이준석 세 사람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했습니다. 스스로 자백을 한 셈입니다. 감사합니다.